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가난해지는 치명적인 습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부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물질적으로 이제 결핍된 상태죠. 사람들은 가난의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다. 그러면 흙수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월급이 작아서, 운이 따라주질 않아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가난해, 이런 걸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교재로 쓰는 부의 시작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몸에 이제 어떤 질병이 나타내는 게 잘못된 어떤 우리의 생활 습관, 거기에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근데,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또 뜨끔했어요. 그렇게 어떤 생활 습관 자체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마음 습관, 생각 습관 이런 것들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어떤 습관 때문에 가난을 불러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만약에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아차리고 그걸 걷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고쳐야 될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습관이 어떤 건가 하면 나눗셈으로 생각한대요. 나눗셈으로. 그러니까 이 책에 어떤 게 나와 있나 하면 한 친구가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산 거예요. 비싸잖아요. 자전거 200만원짜리면. 물론 1000만원짜리 자전거도 있고 2000만원짜리 자전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싼 자전거를 사면서 어떻게 스스로 위로를 했나 하면 이거 10년 타면 한 달에 20만원 드는 거야. 그러면 10년 타면 1년에 20만원인 거야. 그럼 한 달이면 한 17,000원 정도 되는 거고 그걸 매일 탄다면 하루에 한 600원만 있으면 이 자전거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쇼핑 이런 데서도 계속 주장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36개월 무이자 할부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TV 있는데 굉장히 새로 나온 큰 TV 지금 있는데 굉장히 좋은 냉장고 또 지금 식기세척기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식기세척기를 사다 놓으면 한 달에 정말 단돈 몇천 원, 9,900원으로 그냥 편안한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 광고가 먹힌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왜냐하면 그게 얼마 안 돼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가장 현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할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무이자 12개월 이런 거. 그러면 이 정도는 그 돈 있어도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이뻐요.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괜찮아. 써. 표도 안 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기하면서 굉장히 슬프다.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나누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 원리금 이렇게 내면 이 집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부담 없이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곱셈으로 생각한대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3,000원 우리 핸드폰 요금 나가는 거면서 거기 그 부가 서비스 이런 거 막 붙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해서 그런 3,000원, 5,000원 이런 거 그런 거를 3,000원, 5,000원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에 100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굉장히 반성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놀랍게도 이걸 곱셈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이면 12만원이네 이렇게 한 달에 3만원 우리가 그거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1년에 36만원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말고 곱셈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계속 나눗셈으로 생각하다가는 치명적인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마인드를 이제 바꾸고 물건을 살 때 항상 곱셈으로 어떤 뭔가 돈을 쓸 때 곱셈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릇하면 충동구매를 막거나 필요 없는 지출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동감하래요. 이 얘기도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저는 이제 퇴직하고 지금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구조조정을 당했다든지 뭐 퇴직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런 받았던 월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활의 어떤 그런 소비를 갑자기 한꺼번에 확 줄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나가는 돈 나가야 되고 뭐 대출금도 나가야 되는 거고 뭐 아파트 관리비 나가야 되는 거고 차 유지비 들어야 되는 거고 어디서 줄일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밥을 안 먹겠어요? 밥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막 치킨 시켜줘야 되고 이런 건데 생활비를 줄이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이제 월급이 탁 안 나오는 그 동시에 굉장히 어떤 중류층에서 굉장히 그 극빈층으로 확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짜리 월급장이다, 500만 원짜리 월급장이다. 이렇다고 하면 막연하게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도 굉장히 막 적자 보고 막 빠듯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 돈 나오는 구멍 없고 어떤 이제 사이드 잡도 없는데 그냥 어쨌든 생활비가 나오고 월급을 받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어떤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죠. 그 3개월, 만약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니까 3개월만 논다. 이래도 1,500만 원인 거죠. 그게 이제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뭐 기존의 어떤 적금을 깨서 쓰거나 아니면 뭐 퇴직금을 쓰거나 생활비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 대단히 가정 경제에 금방 급격하게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직장 생활하는 동안은 잘 못 느낀단 말이죠. 그걸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부터 뭔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이제 막 그 N잡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떤 부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부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월급 외에 어떤 다른 부수입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재테크를 해서 어떤 부수입을 얻는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부업의 의미는 그런 부수입뿐만 아니라 내가 은퇴했을 때 어떤 일이 나한테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은퇴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부업을 통해서. 이 일은 나한테 맞는다.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베이커리를 하고 싶다. 빵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봐야 돼요. 주말이라도. 나 정말 이렇게 그런 큰 거, 딴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치킨집 할 거야. 치킨공화국, 대한민국. 이런 치킨 할 거야. 라고 하면 직접 치킨집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배달해보고 치킨 튀겨보고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내가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일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쨌든 월급쟁이가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지 않으려면 그런 어떤 부업이나 어떤 은퇴 이후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공백 기간에 어떤 그런 그 생활했던 어떤 비용 자체가 회사에 다닐 때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계속 이제 뭐 지원해야 되고 집안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줄일 수 있는 돈은 뭔가 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뭐 옷을 안 사 입는다? 그리고 뭐 외식을 덜 한다? 이 정도지 그렇게 특별히 줄일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모아놨던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들이던 투자금이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 가난에 대해서 잠시적 가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맥을 중시한다는 거죠.
거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인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사교성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주위 평판도 나쁘지 않고 인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한 거는 이 교재, 오늘의 교재에 보면 또 막 사람의 가슴을 탁 찌르는 얘기.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있을 때는 명함 주고받고 이런 사람들 내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그 인맥도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나중에까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친구로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한 10%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친한 어떤 그런 지인들이 보통 그 회사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학교 친구들도 몇몇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굉장히 친한 그룹이라고 하면 다 회사에서 인맥을 쌓은 그런 경우인데 그 많은 인맥 중에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나머지 인맥들은 거의 다 명함관계에 사라진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함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연결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인맥이 나에게 이제 나중에까지 평생 같이 갈 거야 라는 어떤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이제 쉽게 돈을 버는 일에 귀가 얇은 어떤 그런 케이스. 그런 것도 이제 가난하게 되는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생각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하면, 그야말로 막 이율이 높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일확천금, 그야말로 대박, 이런 거에 귀가 얇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사기친 사람이 물론 최고 나빠요.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이제 사기를 당했나 생각을 해보면, 돈을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눈을 멀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볼 일입니다. 재테크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렇게 대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를 쌓는 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이율이 붙고 이게 이제 복리식으로 하면 이 정도의 어떤 부를 나에게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투자하면 상식적으로 리즈너블하게 이만큼의 수익이 생긴다. 어떤 이런 것만을 신뢰하는 거지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5번째 볼까요? 준비성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가난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습관. 준비성이 아주 뛰어나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너무 바쁜데 아직 준비를 좀 더 해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하십시오. 라면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모든 게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은 시작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집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럼 완전히 준비를 다 해서 지금 바쁘니까 이제 완전히 준비를 다 해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 퍼펙트하게 정말 최고로 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바로 액션 되지 않아도 그냥 액션으로 샌드위치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루 이틀 해보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집 돌아다녀보고 메뉴 연구하고 요리학원도 다녀보고 그런 디저트 같은 어떤 그런 요리학원 이런 데도 가보고 문화센터에서도 배워보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퇴직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일단 어떤 누구와 몇 명이서 같이 동업을 해서 좀 허름하게라도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많이 과투자가 아닌 거 정말 말아먹어도 경험상 이제 이만큼은 수업비로 쓰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 허름하게 한번 시작해볼까? 그리고 나서 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완벽하게
완전 세팅,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벌써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성이 그렇게 뛰어나게 완벽하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습관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준비가 안 돼서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하지 마시자고요. 어떤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6번째는요, 천하태평 미루는 성격이에요. 천하태평.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막 살찐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거든요. 살찌는 체질이 있어요. 살찌는 체질이 남들이랑 똑같이 먹었는데도 나만 더 살찌는 어떤 그런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인데 운동을 많이 해도 조금밖에 안 먹어도 굉장히 살찌는 체질 그런 체질들은 이제 들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하태평 미루는 성격 이런 걸로 이제 바꿨어요. 그런 성격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어떤 습관이다. 잘 미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각성을 잘 모르고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재적인 가난입니다. 지금 회사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이제 미루는 거죠. 그래 나중에 시간 날 때 지금 바쁘니까 일단 시간 날 때 지금 우선 좀 편하고 지금 뭐 좋은 거 즐거운 거 하고 미루자. 천하태평 이런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일, 급하고 중요한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늘 이제 일정 계획을 하고 메모하고 달성한 일 체크하고 이래서 모든 일을 미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탁 이제 오늘 방송을 봤으면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준비가 없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아주 작은 거라도 액션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바쁜 습관. 바쁘다. 바빠야지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이 바쁘대요. 부자들은 한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다는 것은 당장 급한 일을 하느라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바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구절 중에 제일 정말 심각하게 또 가슴 탁 찌르는 얘기가 뭐였냐면 바쁘면 인생의 어딘가의 균형이 무너져서 가난이 틈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자는 자기 페이스대로 산대요. 그래서 부자라서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장생활 할 때도 자기 페이스대로 살았대요. 원래부터 균형을 잡아서 잘 살고 부자가 아닐 때부터 자기 페이스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페이스대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바빠서 일에 몰려서 허둥지둥 밀려가면서 산다는 거는 끝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들은 브런치를 즐기고 고급 정보를 취득하고 투자하고 돈을 벌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점심 먹을 사람 시간도 없이 계속 뛰어다니고 땀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많아서 내가 투자할 시간이 없어. 일이 많아서 재테크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 라는 생각은 지금 딱 끊자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가장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질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오늘 결심하시고 바로 액션 하신다고 그러면은 오늘의 이 방송은 성공입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바쁘지 않게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확 뒤집어서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